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그 나라의 문화, 교육, 지식 등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와 같은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드 파워를 곧 국력으로 보았지만 글로벌 시대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과 마음을 열게 하는 것에는 문화적인 측면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결과 갈등보다는 연결과 교류가 중시되는 21세기에는 소프트 파워가 그 나라의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문화의 힘,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제국주의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는 대부분 일본을 통해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문화 강국이자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망가 등의 산업들을 기반으로 한 세계 문화의 주도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축적된 것으로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동양 문화 중 하나가 일본 문화인 이유입니다. 포켓몬, 헬로키티, 마리오 등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 세계 정상급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닌텐도 등 휴대용 게임기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기로도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문화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문화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급성장 중인 아시아의 대중문화 강국입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로 아시아에 이미 상당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비롯한 비아시아권 지역에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구권과 일본처럼 근대 때부터 문화적 영향력을 끼친 것도 중국처럼 압도적인 내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닌 한국이 이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 영화 시장은 자국 감독들조차 지적할 정도로 쇠퇴하고 있고 세계의 관심에서 멀어진 J-팝부터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이었던 일본에서 이제는 한국의 웹툰으로 세계적 관심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웹툰 시장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대변되는 한국 음악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하던 영화 산업마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해외의 커뮤니티에 한국이 소프트 파워에서 일본을 추월했는가? 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일본을 제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놀라움을 갖고 질문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미디어 산업이 일본을 앞지른 것 같다. 애니메이션은 일본 소프트 파워 중 가장 강한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한국 산업의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다른 나라의 대중의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3배로 늘었다. 한국 예능과 영화는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기생충은 여러 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K-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성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K-팝 팬들로 가득 차 있고 K-팝은 해외 음악 시장의 주류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없어. 일본 드라마는 퀄리티도 한국 드라마에 못 미치지. K-팝도 비슷해.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전 90년대부터 이미 온라인에서는 통역해주는 소녀 팬들과 함께 K-팝이나 K-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었어. 서양에 처음으로 히트한 드라마가 겨울연가인가 그럴 거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0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진 거야. J-팝과 크게 다르지 않아. J-팝이 잘 나갔던 기간은 아마도 197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약 25년 정도일 거야. K-팝은 10년 정도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확실히 초월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한국 문화의 상승세는 분명히 놀라워. K-팝이 국제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 요소는 내수 시장의 한계라고 생각해. 일본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 자국 국내만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의 내수 시장은 일본보다 눈에 띄게 작아. 그래서 2000년대 들어 보아 등 연이은 K-팝 그룹들이 일본에 진출하게 된 거야. 이때 한국 문화 산업을 국제적으로 진출시킬 신호라고 생각해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생산하기 시작했지.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세계적으로 더 오래 지속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 일본 대중문화의 유행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주로 일어났고,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은 디지털 세계에서 견고하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러한 점이 K-팝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일본과 한국이 대중문화에서 약간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반드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은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일본 문화를 다루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완전 악몽인 반면, 한국 정부는 K-팝과 한국 영화를 극도로 밀어주고 있어. 불필요한 관료주의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수출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미국에서 일할 때 몇몇 K-팝 팬들을 봤는데 그중 한 사람은 가봉 사람이었는데 엄청 놀랐어. 내가 텍사스에서 가봉 파티들에서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곳이 뉴욕이거나 캘리포니아라면 놀랍지 않지만 텍사스의 시골 지역이었어.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나 비즈니스 매력 같은 경제적인 영향력이지. 한국이 그런 점에서 일본을 압도하지 않는 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진정으로 일본을 장악했다고 할 수는 없어.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좋은 예가 삼성과 소니인데, 국가를 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덜 강압적으로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지. 문화적 힘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에 유용해. 하지만 마케도니아가 아테네의 문화를 사랑했지만 결국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 정복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 사실 너가 예시로 든 것 중에서 스마트폰 산업에서 삼성이 소니를 추월했어. 그리고 삼성은 아마도 시장에서 최고의 LED 패널을 만들고 있지. 반면에 소니는 최근 몇 년 동안 흔들리고 있는데, 소니 제품 중 최근 삼성만큼 매력적이었던 것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진 않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은 일본이 아직 앞서 있어. 일본 엔화는 안전한 통화고, 도쿄는 서울보다 더 큰 금융 중심지야. 일본은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GDP를 가지고 있어. 한류 초창기였던 2000년대 초반의 한류는 한국 언론들의 거짓 조작이며, 앞으로 머지않아 한류의 인기는 완전히 사그라들 것이라는 비하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조차 한류는 언론들의 과대포장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며 독보적인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 무대에서만 활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비디오 아트 창시자 백남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입니다.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